자,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산화환원 반응식의 완성. 자, 산화환원 반응식을 완성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은 이제 산화수 증가, 산화수 감소 요것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연습해보자 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어쨌든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을 설명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많이 강조합니다. 증가한 산화수의 총합과 감소한 산화수의 총합은 항상 같아야 된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산화수를 맞추는 연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적어는 놓았지만 사실 이게 명확하게 나누는 거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순리대로 하다 보면 저절로 되기 때문에 뭐 1단계는 뭐다, 2단계는 뭐다 할 필요는 없고 자꾸 몸에 익숙해지도록 비슷한 것들을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줄을 그어놨는데 요거는 제일 끝에 있는 몇 번? 5번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5번을 하면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방과 마찬가지로 생략을 하고 2번부터 5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은 뭘 찾아야 되냐면 호돈소 물질을 찾아야 되는데 호돈소 물질은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이냐면 금속 양이온 같은 경우 양이온의 전하량이 곧 산화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 2가 양이온의 산화수가 플러스 2, 망가니즈 2가 양이온 플러스 2, 그 다음에 철 3가 양이온 플러스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철과 망가니즈의 산화수가 변동이 됐다 그러니까 반응물에 있는 망가니즈의 산화수만 잘 체크를 하면 되겠네요. 자, 산소가 4개죠.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4, 마이너스 8 합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7의 산화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망가니즈는 플러스 7에서 얼마? 플러스 2로 감소가 일어나는데 얼마가 감소했냐면 5 감소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철이온 같은 경우는 2가 양이온에서 3가 양이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1 증가의 산화수 변동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산화수는 하여튼 원자 한 개가 가지는 값이라고 그랬고 근데 원자 한 개로는 5 감소 1 증가고 근데 이게 총 감소 증가 같아야 된다 그랬죠. 결국은 이제 수학적으로 말하면 공배수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5가 되기 때문에 1 증가 곱하기 5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망가니즈는 5 감소하는데 그런 원자가 한 개가 있다는 뜻이고 철은 1 증가했지만 그런 철이 5개 있어야지만 똑같아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얼마를 적게 되냐면 2가 양이온 앞에도 얼마? 5 그리고 3가 양이온 앞에도 5를 적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망가니즈도 철도 증가산화수, 감소산화수의 폭을 다 맞춰줬으니까 나머지들은 원소 개수를 일치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반응물에 보면 산소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성물에도 산소가 4개 있어야 되겠죠. 물 안에 1개가 있으니까 물 앞에 4를 적어줍니다. 자, 그러면 덕분에 물 속에 있는 물 분자가 4개가 되었기 때문에 수소가 8개가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수소이온 앞에도 8을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8, 154라는 우리가 개수를 찾아내는 그런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꼭 단계별로 하지 않더라도 증가를 먼저 하든 뭐 감소를 먼저 하든 우리가 증가, 감소, 폭을 한번 찾아보고 공배수를 찾고 원소의 개수가 동일하게 맞춰준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3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번에서 보이는 건 뭐냐면 주석이 2가 양이온이죠. 그래서 플러스 2, 얘가 4가 양이온으로 바뀝니다. 플러스 4. 그래서 우리는 산화수가 2 증가하는 원자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럼 감소하는 건데 아무래도 뭐 수소, 산소보다는 크로뮴일 가능성이 높죠. 생성물의 크로뮴이 3가 양이온이기 때문에 플러스 3의 산화수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 앞쪽에 우리가 물질이 있는데 크로뮴이 있죠. 그죠? 자, 산소가 7개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7하면 마이너스 14. 자,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크로뮴이 가지는 산화수는 플러스 12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 안에 크로뮴이 2개가 있기 때문에 크로뮴 하나는 플러스 6의 산화수를 가지게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크로뮴은 각각 얼마가 감소했냐면 3감소를 했죠. 자, 그러면 2증가 3감소, 증가폭, 감소폭은 다르지만 총량은 같아야 된다. 그래서 공배수를 찾으면 6이 나오겠고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인데, 크로뮴 하나는 뭐다? 3감소하고 그런 크로뮴이 2개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앞에 반응물의 물질에 보면 이미 화학 시간에 크로뮴이 2개 있다는 것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Cr2O7 앞에 2를 써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반면에 생성물에 있는 크로뮴 3가 양이온 같은 경우는 크로뮴이 하나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있다는 뜻으로 앞에 2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요걸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작정 2배 했다고 해서 다 2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 표현이 바로 뭐였냐면 바로 크로뮴 하나는 산화수가 3감소하고 그런 크로뮴이 2개 있다라는 걸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맞춰보면 됩니다. 주석은 2증가짜리인데 3개가 있어야 되니까 앞에 각각 3, 3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산소가 반응물에 7개 있었죠? 그럼 생성물에도 산소를 7개 맞추다 보니까 물 분자가 7개 되고, 그럼 수소가 2, 7, 14가 되겠죠? 수소 이온을 14개로 맞춰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금방 말했던 그 부분만 실수하지 않으면 3번도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4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건데 여기 보면 우리가 3번에 써 있다시피 여기는 플러스 6의 산화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가 되냐면 그러면 3가 양면으로 바뀌었으니까 플러스 3의 산화수를 가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가 감소했다? 3 감소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물질들에서 산화수 변동인 거죠. 자, 이런 탄화수소 화물 같은 경우는 산화수 변동을 사실은 금방 얘기했다시피 계산하는 것보다는 구조식으로 그리는 것들이 훨씬 정확한 산화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선생님이 아니면 문제에서 여러분이 왼쪽에 있는 에탄올의 구조식과 오른쪽에 있는 아세트알데히드의 구조식을 외우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에탄올과 아세트알데히드의 구조식이 주어진다면 산화수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 선생님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탄올의 구조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탄소 2개가 있고 수소가 5개가 배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쪽에는 수소가 아니라 OH가 붙어 있는 것이 에탄올의 구조식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고, 아세트알데히드는 어떻게 생겼느냐? 똑같이 탄소가 2개가 있는데 앞에 탄소에는 수소가 3개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소에는 2가지가 붙어 있는데 하나는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붙어 있고 하나는 수소가 단일결합으로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각각 뭐를 찾아보자? 산화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탄소는 수소보다 전기음성도가 커요. 그래서 수소 쪽에서 우리 전자를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탄소는 당연히 전기음성도가 같으니까 생각 안 해도 되겠죠? 즉, 왼쪽 탄소 같은 경우는 수소로부터 전자 1개씩 총 3개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의 산화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탄소를 한번 볼까요? 탄소는 그대로지만 변함이 없지만 수소한테 잡아당기고 수소한테 잡아당기고, 하지만 탄소는 산소보다 전기음성도가 작기 때문에 전자를 뺏기게 됩니다. 즉 오른쪽 탄소는 2개의 전자를 빼앗고 1개를 뺏기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2개의 탄소가 들어있지만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에탄올에서 탄소의 산화수는 서로 다르다. 이런 사실을 우선 알아낼 수 있게 됐네요. 자, 동일한 방법으로 아세트알데히드의 산화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탄소 같은 경우는 수소로 3개를 뺐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의 산화수를 가집니다. 자, 오른쪽 탄소 같은 경우는 탄소는 변함이 없지만 산소한테는 뺏기는데 이중결합이죠. 그래서 2개를 뺏깁니다. 반면에 수소한테는 하나를 받기 때문에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탄올에서 탄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3짜리와 마이너스 1짜리가 있고 아세트알데하이드에서
산화수는 마이너스 3짜리와 플러스 1짜리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바로 어떤 부분? 요 산화수 있는 요 친구들의 산화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즉 죄송합니다. 에탄올에서 아세트알데히드로 바뀔 때 한 개, 이 친구 한 개가 아세트알데히드로 한 개 바뀔 때 산화수 변동은 얼마가 있냐면 플러스 2 증가의 산화수 변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통째로 요 바로 바뀔 때 얼마 증가? 플러스 2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는 3감소, 하나는 2 증가죠. 그래서 우리는 공배수를 6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2, 여기는 곱하기 3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2개 있다가 되는데 여기 무슨 뜻이라 그랬죠? 그렇죠. 크리움이 3감소하는데 그런 크리움이 2개 있다. 그래서 반응물에는 이미 2개 있다는 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2배 할 필요 없고 생성물의 앞에 크리움 앞에만 2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른쪽에서는 물질 자체에서 한 개로 바뀔 때 2 증가했고 그게 3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 3을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남아있는 게 산소가 7개니까 물 7개 만들고 수소가 14개가 있고 근데 수소가 참 많죠. 그래서 이 수소를 다 반응물에서는 수소 이온 안에 있는 수소 개수, 에탄올 안에 있는 수소 개수, 생성물에서는 아세트알데히드에 있는 수소 개수, 물에 있는 수소끼를 다 합쳐서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8이 나오게 됩니다. 해볼까요? 여기는 몇 개 있습니까? 총 14개가 있고 이쪽에서는 아세트알데히드 안에 몇 개? 3개, 1개, 4개, 그게 3개가 있으니까 12개가 있고 총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26개가 되죠. 그럼 이 친구도 26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에탄올 안에 5개, 1개가 있으니까 6개가 있습니다. 즉 그게 세 분자가 있으니까 18개가 있고 26개가 되려면 당연히 여기는 8개가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돈소 물질이 보이네요. 구리 0, 그리고 질산구리에서 얼마가 됐죠? 질산구리에서 2가 양이니까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구리의 산화수는 얼마 증가했다? 2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뭐로 바뀌었느냐? 가만히 보면 질산이온이 그대로 가기도 했지만 일산화질소로도 바뀌었죠. 그래서 질산이온은 화학식이 NO3-입니다. 그러면 질산이온에서 질소의 산화수는 산소가 3개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6, 마이너스 6 합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플러스 5의 산화수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질산구리에서는 질산이온이기 때문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일산화질소에만 찾으면 됩니다. 일산화질소는 산소가 하나고 마이너스 2니까 질소는 플러스 2의 산화수를 각각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질소의 경우 플러스 5에서 플러스 2 얼마 감소한다? 3 감소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공배수를 만들면 곱하기 3과 곱하기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구리 앞에 3 써주고 질산구리 앞에 3 써주면 됩니다. 그럼 앞에 2 써주면 되느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반응물에 있던 이 질소가 생성물에 일산화질소로만 간 게 아니라 또 다른 질산구리 안에도 질소가 갔죠. 이게 숫자를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질소가 2개로 갈라지게 되는데 잘 보세요. 이쪽과 이쪽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사실 이쪽은 산화수 변동이 없는 쪽이고 이쪽은 산화수 변동이 있는 질소입니다. 그런 산화수 변동이 3 감소고 그런 애가 몇 개 있어야 된다? 2개 있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산화수 변동이 있는 쪽은 앞에 2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에 질산구리 안에 질소가 2개가 있는데 3개가 있으니까 화합물이 3개니까 총 몇 개? 6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일산의 질소 안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 앞에 2를 쓰다 보니까 총 2개가 있고 그래서 총 질소는 8개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 반응물에 질산을 8개로 만들어야지만 질소가 8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산소를 살펴보면 산소가 여기서 3, 8이 24, 24개가 돼야 되겠죠.
산소는 24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산소를 찾아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보면 질산구리 안에 산소가 3개, 2개니까 6개가 있고 6개가 3개의 화합물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18개 더하기 여기 산소가 하나 있는 게니까 2개 더하기 20개죠. 그럼 여기는 총 몇 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4개가 있어야 됩니다. 즉, 물 안에 1개가 있으니까 앞에 4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산화수를 다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산화수의 변동을 이용해서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출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쪽은 4번 같은 경우, 3번 같은 경우, 크로뮴 같은 경우가 이미 어떻게 되어 있죠? 이미 2개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그런 거 좀 체크할 줄 알면 좋겠고, 5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질소가 갈라질 때, 갈라지는 것까지 감안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요거 여러분들한테 좀 조심을 해줬으면 아마 충분히 화학 반응식 개수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4번 같은 경우 표시한 대로 에탄올이나 아세트알데히드, 기타 다른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의 탄소의 산화수는 구조식을 그려가지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자, 여러분들 교육과정은 이 구조식을 그리고 암기하고 하는 것은 안 나오니까 만일 그려져 있다면, 제공이 된다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방법대로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F반의 경우 다음에 있는 12-5강 같은 경우 문제 몇 번 남았는데 요거는 금요일날 수업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하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약속한 대로 월요일날 점심시간에 우리 수행평가를 다시 치르도록 할게요. 그럼 수고했습니다.